안녕하세요. 푸드카빙 명장 광명숙입니다. 식재료에 생명을 불어넣는 마술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과일이나 야채 등 식재료 등을 위주로 조각하여 음식을 돋보이게 해주고, 조각된 작품을 전시한 공간이나 행사의 격을 높여 그 자리를 빛내주는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식재료는 요리사들이 주로 해오고 있는데요. 예전 요리사들은 식품 공예라는 기술은 그저 작은 취미라고 생각했을 반면, 최근에는 식재료 조각은 요리사들은 시간을 내서라도 꼭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이며 일반인에게도 관심이 높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식재료를 사용하는 작업이다 보니 신선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작품을 완성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식품 공예에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수박 공예, 과일을 보기에도 좋고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 공예와 야채를 이용하여 음식의 장식으로 많이 쓰이는 야채 공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식품 공예에는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많이 사용되는 수박 공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시연을 하면 보조 선생님께서 함께 작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크기가 커서 어떻게 작품을 만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하며 보여드리겠습니다. 식재료를 그저 먹는 용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는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박 공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 수박을 가지고 수박꽃을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이제 수박의 껍질을 제거하고, 제거한 그 수박 안에다 가운데다가 꽃봉오리를 만들고 주변에 수박꽃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보여드리게 되겠습니다. 함께 오늘 작업을 해줄 우리 보조 선생님, 김혜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혜리입니다. 준비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면장갑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박을 자를 때 쓰는 도마, 그리고 식도, 그리고 카빙칼, 그리고 우리가 수박 공예를 할 때 가운데 봉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원형 커터, 키친타올, 우리가 물레라고 하는 돌림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박 공예 제작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처음에 수박을 반으로 자르고 물레 위에다 올릴 겁니다. 그래서 올릴 때 물레를 놓고 그 다음에 키친타올을 이렇게 2칸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자른 수박을 올리고,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우리가 장갑을 껴야 되겠죠. 그래서 장갑을 끼는 손은 저는 오른손잡이라서 왼쪽에다 낍니다. 만약에 왼손잡이인 경우에 오른쪽에 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갑을 끼고, 껍질을 벗길 때는 이렇게 큰 칼을 사용을 해서 껍질을 벗겨주고, kop질 벗긴 수박에다가 가운데 봉우리를 만들 건데요. 그 봉우리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원형 커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카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형보다는 반통으로 잘라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반통으로 잘라서 하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 지금 보시면 수박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죠. 테이프를 붙인 것은 요즘에 나오는 수박들은 칼을 대면 바로 갈라지죠. 그래서 갈라졌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갈라지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수박이 이렇게 자를 때 둥글둥글해서 굴러다니기 때문에 살짝 도마하고 수박을 몸 가까이로 당긴 다음에, 그 다음에 칼을 올려서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수박 공예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물레에 올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올려서 이제 수박 껍질을 벗길 건데요. 수박을 이렇게 물레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칼을 듭니다. 그래서 칼의 위치는 항상 손보다 먼저 있어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손이 칼 뒤에 있는 상태에서 껍질을 벗기게 되죠. 그래서 껍질은 이렇게 칼로 밀면서 보시면 붉은 빛이 살짝 나오는 정도로 해서 저희가 두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서 껍질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벗기실 때는 칼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게 하시고 항상 벗겨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슷한 두께가 나오도록 정리 한번 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카빙할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수박꽃을 피울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원형 커터를 이용을 해서 수박의 가운데 센터 봉우리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이 원형 커터를 잡고 오른손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너무 힘을 많이 주시지 말고 살짝 해서 동그랗게 하면 이렇게. 본격적인 카빙에 앞서서 저희가 카빙칼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손가락, 엄지,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대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지로 날을 이렇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빙을 할 때 카빙 칼을 잡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일명 저희가 백조손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대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수박에다 대고 조각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는 칼 알을 세웁니다. 그리고 파낼 때는 눕혀줍니다. 그래서 눕히고 세우는 거는 수박면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가운데 있는 센터 봉우리를 위해선 우리가 90도 아닌 45도 각도로 해서 입체감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우리 보통 라인을 그릴 때 웨이브 있게 그리는데 오늘은 직선으로 해서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하겠습니다. 1번. 그 다음에 자, 깎아줍니다. 그리고 2번 살짝 겹쳐지면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 수박공예는 그리고 깎아주고 그리고 깎아주고의 반복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지만 입체감이 살아나기 때문이죠. 원을 그리듯이 반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장미 꽃잎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센터 봉우리를 저희가 완성을 했고요. 센터 봉우리 완성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센터 봉우리 주위를 칼을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자, 이렇게 깎으실 때는 물레를 돌려주시면 되겠죠? 깎으신 다음에 이렇게 제거해 주시면 센터 봉우리가 위로 살짝 올라와 보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8개 등분의 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8등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12시, 6시, 그 다음에 3시, 9시 표시를 하시고 가운데 선을 하나씩 넣어 주시면 8등분이 돼서 8개의 꽃잎이 만들어집니다. 저희가 삼각형의 꽃으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꽃잎을 그려주죠. 삼각형을 조금 길게 그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8개 꽃잎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저희가 입체감을 넣어줘야지 예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살짝 V자로 해서 파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내지는 원리는 양쪽에서 45도로 가서 가운데 만나면서 홈이 파지는 거죠. 파내지 않은 꽃잎하고 파낸 꽃잎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한해 꽃잎이 훨씬 더 입체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8개의 꽃잎의 첫 번째 줄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번째 꽃잎을 만들어 줄 때는 첫 번째 꽃잎하고 두 번째 꽃잎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줍니다. 옆을. 자, 이때 깎으실 때는 칼을 최대한 눕혀서, 눕힌다는 거는 칼을 최대한 붙인다는 거죠. 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꽃잎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잎 그릴 때는 이 꽃잎을 전체를 10이라고 봤을 때 5내지 6부 지점에서 시작해서 똑같이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십니다. 그리실 때는 칼이 와서 그 다음 그리는 꽃잎이 서로 만나야지만 꽃잎이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빼냈을 때 예쁘게 빠지기도 합니다. 완성이 됐죠? 그러면 처음에 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45도로 해서 꽃잎을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도로 요거를 파내 주시면 되죠. 45도 해서 칼날이 만나야지만 얘네들이 빠집니다.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때는 가운데 한번 이렇게 칼을 넣어주시면 빠지게 되죠. 수박공예는 칼을 세우고 눕히고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눕히고 세우고 반복하면서 입체감을 주시면 작품이 아주 예쁘게 나오죠. 참 우리 선생님, 지금 이 작품은 처음 하는 작품인데 어떤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카빙을 수박공예를 한다 이럴 때 기존에 우리가 하셨던 작품 대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선생님과 궁금한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꽃잎은 S자 꽃잎이 많아서 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모양은 그냥 직선을 그어서 만드는 모양이라서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마무리도 조금 쉬운 거로 오늘 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특히나 이 제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칼을 완전히 눕혀서 하셨을 때 작품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죠. 카빙 그릴 때 세워서 그리고 파낼 때는 눕혀서 파내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라서 이 작품도 그렇게 하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깊게 내려가다 보니까 약간 긴 칼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긴 칼로 할 걸. 혹시 긴 칼 필요하시면 저는 빨간색 칼을 좋아합니다. 네. 그러면 그걸로 선생님 하시고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실 때 이렇게 길게 해서 안쪽으로 쭉 넣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 잘 잘릴 것 같아요. 마무리를 톱니로 하기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삼각형이라서 너무 삐쭉삐쭉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너무 삐쭉삐쭉한 거는 씻기는 우리가 그냥 톱니로 가는 게 쉬운데 그거 말고 동글동글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을지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둥글둥글이 좋을 것 같아요. 동글동글로 가볼까요? 동글동글 하는 방법은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로 칼을 내리고 동그랗게 돌리시는 거죠. 이렇게. 자, 동그랗게 돌려서 떨어지게. 이러면 이제 이 모양이 이제 동글동글 남아서 저희들이 이제 동글동글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잘 돼가고 있나요? 아니 근데 동글동글 너무 쉬워서 다른 것 한번 모양이 쉽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다른 거 어떤 거 하면 좋겠어요? 톱니 톱니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동글동글하고 살짝 떨어지게 한 칸 띄어서 여기요? 네, 한 칸 띄어서 톱니 한번 해볼까요? 자, 톱니의 간격은 그러면 1cm 간격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V자로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죠. V자로 해서 이렇게. 그러면 보여지는 형태가 톱니 형태에서 저희들이 톱니라고들 하는데, 자, 모양이 어떤 게 더 예쁠까요? 자, 우리가 보고 이제 어떤 게 나을지.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런 카빙을 한 적은 없지만 요거를 섞어서 한번 할게요. 마무리를. 두 꽃잎은 동글동글, 두 꽃잎은 톱니. 그러면 이렇게 대칭으로 바라보게 같은 모양으로 해서 두 가지 마무리 한번 넣어볼까요? 아, 네. 이제 거의 막 다 돼가는데,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떤지 한번 끝나면 한번 볼게요. 마무리를, 마무리 뭐, 잘 하셨는데, 조금 더 굴곡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굴곡을 주기가 조금 힘들긴 했네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꽃잎은 좀 얇게 돼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꽃잎이 얇게 나와야 되는데 조금 두꺼워요. 그쵸? 제 거처럼 이렇게 얇게. 우리가 방금 전에 마무리할 때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톱니하고 두 가지 방법을 했는데요.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미리 빠르게 해놨어요. 제가 하는 거로 천천히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쪽에만 동글동글 해놨고요. 반대편에 동글동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중간에서 칼을 놓고 밑으로 이렇게 보내시면서 동그랗게 모양을 파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빠지죠. 그래서 한쪽은 이렇게 했고 여기 옆에 자 하고 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 부분 빠지게. 자, 톱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V자 나오면 되죠. V자. 그래서 칼을 45도로 해서 양쪽에서 넣어주죠. 마무리 완성입니다. 수박공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한번 해보시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수박공예에 대해서 기본적인 스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이상으로서 수박공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